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돈도 없는 노인네가 집에 와서 뭘 하시려고요? 냄새나고 귀찮기만 해요. 애들한테도 안 좋다고요. 순자의 가슴이 칼로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오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앞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돈도 없는 노인네가 집에 와서 뭘 하시려고요? 냄새나고 귀찮기만 해요. 애들한테도 안 좋다고요. 순자의 가슴이 칼로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오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안 좋아요. 순자의 손이 떨리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젖은 신발로 장마를 건너고 손가락이 터져도 장사를 했는데 결국 돈 없으면 버려지는 거구나. 평생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좋아요. 순자의 손이 떨리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젖은 신발로 장마를 건너고 손가락이 터져도 장사를 했는데 결국 돈 없으면 버려지는 거구나. 평생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의 낡은 주택가,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70이 넘은 순자는 굽은 허리로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무릎은 아파서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죠. 그런데도 순자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생을 이 동네 시장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좌판을 벌이고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무릎이 아파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세월이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 비 좀 봐. 장사하던 시절에는 이런 날씨가 제일 싫었는데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오늘도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려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온 것이었어요. 손자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도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할머니의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을 뚫고 나왔어요. 여보,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와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으며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빗소리에 묻혀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몸을 숨겼습니다. 돈도 없는 노인네가 집에 와서 뭘 하시려고요? 냄새나고 귀찮기만 해요. 애들한테도 안 좋다고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할머니 보고 놀라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순자의 가슴을 칼로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신음소리라도 낼까봐 두려웠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도 살기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챙길 여력이 어디 있어요? 돈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차라리 요양원이나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순자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짐짝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우리 어머니요? 웃기지 마세요. 돈 한 푼 없으면서 뭐가 어머니예요? 그냥 짐덩어리죠.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가족도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은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속마음은 이렇게 차가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시면 집안 분위기도 우울해져요. 늙은 냄새나고 계속 옛날 얘기만 하시고 애들도 할머니 보기 싫어해요.
이제 그만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백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던 날들, 젖은 신발로 장마철을 버텨내던 기억들, 손가락이 터져도 장사를 멈추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아들 학용품 사주려고 밥을 굶었던 날들, 아들 결혼자금 마련하려고 몸이 아픈데도 일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게 아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말들은 너무나 차갑고 잔인했어요. 순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말해봐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춘 채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만큼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맞다. 어머니, 당분간 오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안 좋아요. 우리도 바쁘고 여유가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순자의 귀에는 천둥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순자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순자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순자의 어깨는 젖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작 가슴은 서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키우느라 젖은 신발로 장마를 건너고 손가락이 터져도 장사를 했는데 결국 돈 없으면 버려지는 거구나.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돌아서서 비 내리는 골목길을 다시 걸어나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반찬들이 든 쇼핑백은 그대로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그때부터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던 모든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이름이 이렇게 무가치한 건가? 순자는 빗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라는 이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순자라는 이름이 이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건지 절망스러웠어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있는 작은 방에서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는 밤새 창문을 두드렸고 순자의 마음도 그 빗소리만큼이나 쓸쓸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잠을 설친 채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는 노인네, 짐덩어리라는 말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순자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찾아와서 어젯밤 일은 오해였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밥상만이 순자의 쓸쓸함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온 것일까 싶어서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와서 사과하고 모든 게 오해였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 앞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며느리는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들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아, 왔구나. 들어와서 밥이라도 먹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시간이 없어서요. 며느리가 순자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차 쪽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계획된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골 친정집에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요즘 서울 공기도 안 좋고 시골이 훨씬 건강에 좋잖아요. 어머니 나이에는 자연 속에서 지내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뜻을 알아챘습니다. 어제 들은 대화를 떠올리니 이것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추방 통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다녀올 건데?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어요. 글쎄요, 한 달? 아니면 두 달? 길게는 반년 정도요. 어머니 건강도 회복하시고 저희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서로에게 좋지 않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돌려서 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계시다 오세요. 우리가 바빠서 그래요. 집도 좀 수리해야 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들이었기에 그의 거짓말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순자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마치 골칫덩어리를 처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순자는 낡은 보따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 담았어요. 낡은 사진 몇 장, 아들 어릴 때 입던 옷까지,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이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의 삶이 작은 보따리 하나에 담겨버렸어요. 며느리는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셔야 해요. 교통체증 피하려면 지금 출발해야 한다고 기사님이 그러세요. 늦으면 시골 가는 버스도 끊겨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이 공간과 이렇게 작별할 줄은 몰랐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아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가요. 아들이 순자의 팔을 붙잡으며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고개가 돌아갔어요. 평생의 보금자리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시장 골목, 단골 가게들, 이웃집들이 모두 시야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아들은 운전석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골로 가는 길은 길고 적막했습니다. 순자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 패인 절망의 표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도착했어요. 몇 시간 후 차는 시골의 작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순자의 친정 조카가 나와서 맞이했어요. 그런데 조카의 표정도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모,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조카는 인사했지만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곳이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사실상의 유배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보따리만 내려놓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연락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순자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낯선 방에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짐짝 취급을 받으며 버려진 것입니다. 텅 빈 천장이 순자의 마음만큼이나 공허해 보였어요. 내 이름이 이렇게 무가치한 건가?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늙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서조차 버림받은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그때 옆방에서 조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고모 모셔다 드렸어. 그런데 언제까지 계실 건데?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 애들 학원비도 올랐는데.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카 역시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달? 그것도 길다. 우리 집도 좁은데. 알겠어. 그래도 혈육인데 어쩌겠어. 하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야. 순자의 가슴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비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뒤지던 중에 낡은 종이 한 장이 손에 걸렸어요. 이게 뭐지? 순자는 그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주식 증서 같았어요. 수십 년 전 투자한 작은 기업의 주식 증서였습니다. 순자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아는 사람의 권유로 푼돈을 모아 투자했던 그 회사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이게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 순간 순자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혹시라도 이 증서가 아직 유효하다면 자신의 처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작은 기대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주식 증서 때문에 밤새 뒤척였어요.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왠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 증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희미해진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분명히 주식 증서가 맞았어요. 회사 이름도 기억났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하며 겨우 모은 돈으로 투자했던 그 작은 회사였죠. 그때 얼마나 고민했었는데. 순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아들 교육비가 부족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아는 언니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권했던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푼돈을 모아 투자했었죠. 그 회사가 지금도 있을까? 순자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카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그러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알아봐야겠다. 순자는 오래된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 증권사를 찾아갔어요. 수십 년 만에 가보는 증권사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들이 가득하고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식 증서를 꺼냈어요. 이거 아직 유효한 건가요? 직원은 증서를 받아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팀장님을 모셔올게요. 직원이 급히 사라지고 곧 중년의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팀장은 증서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 이건 보통 주식이 아닙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님께서 투자하신 이 회사, 지금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단숨에 대주주 명단에 오르실 겁니다. 이 주식의 현재 가치는 수백억 원입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수백억? 네,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투자하신 그 작은 회사가 지금은 코스피 상장 대기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주식 수량으로는 완전히 대주주급입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돈도 없는 노인네라고 버림받았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대주주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드릴게요. 팀장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그 회사는 순자가 투자한 후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자가 가진 주식은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라서요. 순자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돈도 없는 노인네가,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무명의 70대 노인, 대기업 대주주로 확인이라는 자막이 전국에 퍼졌어요. 버림받은 노인의 이름이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짐짝이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야 내 이름이 가치 있게 불리는구나.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뉴스가 나간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머물고 있던 시골 마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마을에 기자들과 방송국 차량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당황했습니다. 고모, 큰일 났어요. 밖에 기자들이 우글우글해요. 조카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담스러워했던 조카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고모가 정말 그 큰 회사 주주가 맞나요? 뉴스에서 나온 게 진짜예요? 순자는 조카의 변한 태도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언제 떠날지 묻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서글퍼요. 오후가 되자 시장에서 만났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극진히 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순자 어메. 우리가 몰라봤네요. 그 큰 기업에 주주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 어메가 그렇게 큰 부자였다니. 우리가 알던 그 순자 맞나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순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말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할머니 정도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돈 걱정은 이제 끝이네요. 부럽습니다. 순자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자신이 하루 만에 이렇게 대접받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야 내 이름이 가치 있게 불리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서글픔의 눈물인지는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그들은 뉴스를 보고 급히 시골까지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비싼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채 억지로 만든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속에 숨은 진심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들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내쫓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집도 새로 알아볼게요. 어머니께 어울리는 좋은 집으로요. 며느리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손길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계산적인 의도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서운하셨죠? 저희가 바빠서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그들의 진심을 읽어냈습니다. 그 눈빛의 숨은 탐욕을, 갑자기 달라진 태도, 뒤에 감춰진 계산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나?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머뭇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항상 어머니를 생각했는걸요. 다만 여건이 안 되어서. 며칠 전에는 돈 없는 노인네라고 했으면서. 순자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실수한 말이에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과거 일은 잊어버려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그들의 본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짐짝 취급하다가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세요. 방도 새로 꾸며놨어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지만 순자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조카 집에서 하룻밤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지만 순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고모,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갑자기 사람들 태도가 바뀌니까 무서워요. 조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루 만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지는 의문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그중 한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노인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지니까 실감이 안 나요. 순자의 솔직한 대답에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족들 반응은 어떠세요? 가족들도 놀라워해요. 갑자기 태도가 많이 달라졌죠. 순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순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모든 관심과 변화가 진정한 것일까? 돈 때문에 달라진 사람들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언론 인터뷰 봤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머니 일정을 관리해 드릴게요.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서 또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순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원했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돈이 만들어낸 가짜 관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이런 건가? 순자는 자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가 아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극진히 모셨지만 순자는 그 모든 친절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 다녀오세요. 제가 방 청소 좀 할게요. 며느리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방 청소를 그렇게 꺼려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서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든 걸 해드려야죠.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며느리는 계속 고집했습니다. 순자는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낌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동네를 돌다가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간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방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주식 증서가 들어있던 서랍을 말입니다. 뭐 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아,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저는 그냥 정리를 좀 하려고. 며느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모든 걸 파악했어요. 내 서류를 왜 뒤지고 있어? 서류요? 아니에요. 그냥 먼지 좀 털려고. 며느리가 변명했지만 그 순간 손에서 종이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순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주식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그건 내 목숨과도 같은 거다. 순자는 급하게 서류들을 주워 담으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라고? 내가 다 봤는데 뭐가 오해야? 순자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서류를 훔치려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 아내가 내 방을 뒤지고 있었어. 내 서류를 훔치려고. 순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리 없어요. 마누라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럼 뭐 하려고 내 서랍을 뒤진 거야?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 돈 우리한테 맡겨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면 다 잃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아들의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들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평생 장사하면서 돈 관리 못할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요즘 투자는 복잡해요. 어머니가 모르시는 사이에 사기꾼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순자는 그들의 속셈을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왜 몰래 내 방을 뒤진 거야? 떳떳하면 대놓고 얘기하지. 순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믿으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해칠 리 없잖아요. 아들이 다시 나섰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믿으라고? 돈 없을 때는 짐짝 취급하다가 돈 생기니까 갑자기 믿으라고? 순자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저희도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변명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부모를 버려도 되는 거야? 돈 없으면 짐짝이고 돈 있으면 갑자기 가족이야? 순자는 손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게 결국 욕심에 찢겨나가는 건가?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들이 자신을 사랑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나이에 그 큰 돈을 혼자 관리하는 건 무리예요. 며느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히 지내시고 필요한 건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요. 내 돈을 당신들이 관리하겠다고? 순자는 황당했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몫이 될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순자는 경악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재산을 노린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럼 미리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들의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자신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용돈이나 받으면서? 당연히 용돈은 드릴게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며느리의 말에 순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한 달에
100만 원을 용돈으로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100만 원? 내 돈인데? 어머니,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돈을 낳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가.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당장 내 방에서 나가라고. 순자의 분노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달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완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재산과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순자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게 아니라 돈만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오래된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수십 년 전부터 써온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있었구나. 순자는 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을 잘 키우자. 무엇이든 해주자. 그때의 순자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과거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다. 아들 학용품 사줄 돈을 벌어야 한다. 비가 와도 장사를 해야 한다. 아들 급식비가 밀렸다고 선생님이 연락 오셨다. 손가락이 터져서 피가 나지만 참았다. 아들이 친구들과 놀 수 있게 용돈을 줘야 한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견뎠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이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 빚을 내서라도 아들 등록금을 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아들 결혼 준비를 위해 적금을 들었다. 하루 2끼만 먹어도 괜찮다. 모든 기록이 아들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행복은 뒷전이었어요.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세월들이 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 정말 행복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다. 순자는 이 문장을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들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차갑다. 말도 제대로 안 한다. 아들이 예전 같지 않다. 전화도 잘 안 받는다.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한다. 바쁘다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외롭다. 순자는 일기를 읽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소외되기 시작했을까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걸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쓴 기록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짐짝이라고 했다. 돈 없는 노인네라고 했다. 정말 슬프다. 아들마저 나를 거부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시골로 쫓겨났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순자는 자신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다음 장에는 희망적인 기록도 있었습니다. 주식 증서를 발견했다. 혹시 가치가 있을까? 대주주가 되었다. 믿을 수 없다. 사람들 태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진심일까? 순자는 책을 덮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아들의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지켜온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들, 어려움을 견뎌낸 강인함, 그것이 진짜 자신의 가치였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내 삶이었지. 순자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은 나만의 복수이자 또 다른 시작이 될 거야. 순자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계속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실 거야. 아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맡기면 어떻게 해?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우리밖에 없어. 순자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도 연하게 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순자는 간단히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따라 나서지는 못했어요. 순자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어르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외에도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억지로 만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다들 모여 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 때문에 가족회의를 하려고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 그 큰 재산을 관리하는 건 무리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고모. 나이가 있으신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친척 중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돈을 다 잃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또 다른 친척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들이 모두 한편이 되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기꾼이라니,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순자가 반박했지만 이들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교묘한데요? 전문가들도 속는 세상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순자는 이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요. 어머니, 이 돈은 가족의 것이잖아요. 친척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가족의 것?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왜 가족의 것이야?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머니, 다들 보는 앞에서 서류를 내놓으세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요, 순자 언니.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는 이들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돈 없는 노인네라며 버려졌다.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하려 했지만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짐짝 취급하고 냄새난다고 하고 애들한테 안 좋다고 했잖아. 순자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 돈 없는 노인네가 집에 와서 뭘 하려고 하냐고 한 게 실수야. 순자는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 주식은 내 청춘의 피와 땀이다.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던 날들, 손가락이 터져도 장사를 멈추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 친척들은 순자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밥을 굶으면서도 학용품 사주고 빚을 내서라도 대학 등록금 냈던 그 모든 것들이 돈 안에 들어있다고.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의 것이라고? 내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남의 발밑에 있지 않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제보를 한 것 같았어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순자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혼자서는 못한다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기는 소리죠.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한테 지금 와서 무슨 관리를 해주겠다는 건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가족들과 갈등이 있으신 건가요? 갈등이라기보다는 진실이 드러난 거죠.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을 때는 짐짝 취급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인지 의문스럽네요.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령 대주주의 선언. 기자가 외쳤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나요? 네, 있습니다. 저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 재산을 쓸 생각입니다. 순자의 말에 기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가족들 반대가 심할 텐데요. 가족이라면 제 뜻을 존중해야죠. 지금까지는 제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할 차례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이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급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순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고 순자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순자로서 말이에요. 그날 뉴스는 온통 순자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자의 당당한 모습에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친척들은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온 국민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라 불리던 내 이름, 이제는
누구보다 값지게 불릴 것입니다. 그 순간 순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자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이후 전국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특히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순자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이후로 순자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자신들의 추한 모습이 드러난 후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순자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순자를 명예이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어르신. 어르신의 투자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평범한 서민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담당자의 설명에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순자는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법무사와 만나 자신의 재산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어르신, 정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겠다는 건가요? 법무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먼저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부터 만들고 싶습니다. 순자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짓고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돌보며 지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좋은 계획이네요.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가족이라면 제 뜻을 존중해야죠. 지금까지 제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차례입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한국거래소로 향했습니다. 증권거래소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자를 보러 온 시민들과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자 할머니, 할머니, 응원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이런 관심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거래소 내부에서 간단한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명예이사 위촉장을 받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순자의 솔직한 말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제 개인의 영광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순자의 말에 더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임명식이 끝난 후 순자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버려진 노인이 아닙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저 같은 이웃을 위해 이 재산을 쓰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버림받는 노인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순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군중은 환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먼저 독거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곳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짐짝 취급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게 할 거예요. 순자의 계획에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의 교육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아이들의 꿈까지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얘기 좀 해요.
아들이 다가왔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자회견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순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도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가족과 화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화해는 진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카메라 앞에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순자의 대답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순자라는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순자로요. 순자의 선언에 군중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죠.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관계는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자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순자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순자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순자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에서 희망의 아이콘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순자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돈 없는 노인네라 불리던 내 이름. 순자는 속으로 마지막으로 응조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값지게 불릴 것이다. 그때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순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 그것이 순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되어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구독은 무료입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